맡고 계신 분이신데요. 메나테크를 만나서 건강과 재정의 자유를 찾고 지난 3월 뉴 PD를 배출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더 어디 계시죠? 네, 인형 같으신 브론즈 PD 유충혜 대표님 모시고 인형의 집을 나서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혜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네. 안녕하세요. 4월 8일 오늘 첫 강의를 맡은 브론즈 PD 유충입니다. 4월 초, 3월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벚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벚꽃이 흩날리는 이 계절에 제가 또 이렇게 뜻깊게 첫 강의를 맡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 이 꿈과 목표 이 강의는요, 저희 그룹에서 아무한테나 맡기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그 강의를 특별히 제가 이 첫 강의로 하게 되어서 참 영광이고요. 그리고 다른 강의와 달리 꿈과 목표 강의는요, 좀 어려워요. 제가 2교시, 3교시, 4교시 이런 굿PD 세미나 강의도 많이 해봤는데 1교시 강의가 꿈과 목표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사 때 고등학교 애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했던 걸 참 내가 함부로 얘기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꿈과 목표 강의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인형의 집을 나서며입니다. 여러분들 그 헤니크 입센의 인형의 집 아시나요? 네, 그 소설 되게 유명한데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에 빗대서 제 삶이 좀 어땠나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네. 잠깐만요. 뒤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예쁘게 또 바꿔주셨네요. 저의 차트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공의 8단계에 있어서 이 커튼도 되게 멋지게 열리네요. 꿈과 목표, 결단, 명단, 만남 초대, 사업 설명, 후속 지원, 상담 복제라는 성공의 8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꿈과 목표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성공을 위해서 킥오프를 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단계의 첫 출발입니다. 여기 보시면 굿PD 세미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고 뭔가 이게 좀 다르죠? 네, 이게 세팅이 제가 처음부터가 안 됐을 거고. 제가 반대로 누른 거예요? 네네.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네. 그 성공이란 여러분들 여기에 성공하러 오셨잖아요. 그쵸? 네, 성공하러 오셨어요. 성공이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성공의 정의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에드워드 8세는 정말 왕위를 보다 뭘 선택했나요? 사랑을 선택했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 당시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는 달라요. 여러분도 여기 와서 이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곳을 올라갈 때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헤매게 되죠. 그 꿈과 목표는 우리에게 지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러한 목적과 목표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갑자기 생겨나나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 메나테크 시작을 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자, 다른 거는 다 복제를 해도 된다. 그러나 꿈과 목표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꿈과 목표는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명과 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믿음이 상황이 될 때까지 굉장히 멋진 얘기죠. 믿음이라는 무형이 상황이라는 어떤 현실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꿈과 목표는요, Y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다 how예요. 방법을 만들어 가면 돼요. 복제를 하면 돼요. 하지만 꿈과 목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너무 색깔 예쁘죠? 자, 이 드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이 드림. 이 꿈은요, 여러분들 성공의 시작이자 씨앗입니다. 이 꿈이라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씨앗이자 시작이고요. 이 꿈은요, 상상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상력이 부족한 지극히 현실적인 저와 같은 케이스는 이 상상력에서 많은 것이 부딪혔습니다. 꿈꾸지 않으면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키우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 상상력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될까요? 뜬구름이 됩니다. 그래서 허상에 불과한 그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할 때 우리의 생생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종이에 써서 어디에 붙여라? 여러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잘 보이는 곳에 붙이시고요. 지갑에 갖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표지로 그것을 반드시 생생하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좀 헷갈리죠.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목표인지 헷갈려요. 근데 그 꿈은 이렇게 씨앗인 반면에 목표는 꿈을 이루는 원동 계획이에요. 즉 행동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 계획 목표를 내가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없으면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 꿈을 나는 반드시 완성하겠어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큰 어떤 10년 뒤만 바라본다면 한 발짝을 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그거는 어마어마해서 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꿈이 목적지가 됩니다. 내가 저 가야 될 저 목적지는 저기에 있어. 그리고 이 목표는 마감 시한이 되는 거죠. 1년 뒤 마감 시한, 5년 뒤 마감 시간, 10년 뒤 마감 시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데드라인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조화롭게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서 가계형 요새 많죠? 대출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삶이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어때요? 이자를 내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 만약에 내가 이자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꿈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당장 이자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나는 1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이자를 얼마를 줄일 거고 그리고 2년 뒤, 3년 뒤에는 나는 나의 능력치를 키워서 어떻게 이자를 줄일까를 생각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꿈이란 게 과연 내가 막 우주로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내 현실의 앞에서 조금 더 앞서 있는 나만의 꿈을 꾸면서 이 꿈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실천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 여행을 떠나는데요. 자, 이게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우리 지평독 했었잖아요. 지갑이 평생 흘러넘치는. 이 지평독에서 이 얘기가 있었어요.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용기를 갖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맞서야 한다. 진실한 자신과 만나야 한다. 제가 이 꿈 강의를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그 꿈에서 하나같이 얘기한 게 있었어요. 네가 꿈을 갖고 싶다면 네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철학이 인생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학문이잖아요. 그 철학은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후에마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서 니체도 그랬고요. 쇼펜하우어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꿈과 목표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인생이 참 아름답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저는 이 생각을 한 30대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가 인생은 과연 공평한가? 두 번째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이것이 30대부터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질문이었어요. 어달즈 하우스죠. 인형의 집. 어때요,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네. 저희 아버지는 정치인이셨어요. 울산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고, 제가 초등학교 때 길을 걸러가면 벽보에 저희 아버지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기호 2번, 기호 1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여주는 삶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지나다니면 저 사람이 누구의 딸이야. 길거리 지나가다가 내가 혹시 형여라도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구설술로 보여질까봐 저는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트로피 자녀가 되어줘야 됐어요. 전 장녀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기대하는 자녀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보다는 책임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든 게, 내가 노라처럼 살았구나, 인형의 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갇혀있는 제가 이 갇힌 철장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 헨리크 입센의 달즈 하우스. 여기에도 이제 이런 철장이 있는데, 이 노라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형의 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은행장인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 자녀의 엄마였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주 이쁜 인형 같은 딸이었고, 남편에게도 트로피 아내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의 잘못된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잘못된 돈을 빌리면서 이것이 족쇄가 되어 남편에게 공격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본인이 과연 이렇게 했던 일들이 내가 내 가정에서 나를 잃고 다른 사람의 존재로서만 되어 있었을 때 칭찬받았지, 본인으로서 본인의 한 선택에 대해서는 다 비난을 받는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인형의 집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땠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더라고요. 뭔가 수동적이고 도전이 필요 없는 딱 꽉 자여진 어떤 틀이 있었어요. 이 틀 안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착한 아이로 살았겠죠. 실제적으로는 착하지 않아요. 근데 착하게 살아야 됐어요. 그쵸?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그냥 네가 양보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도 살았어요. 그리고 관습과 인습에 얽매였고 개인보다는 가족의 가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나 개인으로서의 꿈보다는 우리 가족의 꿈,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사실 아파요. 아프지만 이걸 꺼내놓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좀 책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경험보다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생각이 많은 소녀였어요. 어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남들은 행동 이렇게 바로 나간다면 저는 행동하기 전에 아마 10단계의 계단은 거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인생을 배우면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애쓴 게 좋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그 반면에 또 이면도 있어요.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실수는 줄일 수 있지만 행동이 늦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행동이 먼저인지 사고가 먼저인지 각각의 직업에서의 그 역할에 따라 달라요. 법관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영업직에 있다면 행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루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자 한 이 맨하테크도 행동과 사고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저는 직진 인생이었어요. 저는 제가 22살 겨울에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한 살 일찍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22살 후반이었으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거든요. 이 나이에 회사를 들어갔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일을 해내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의 삶이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돌봐줄 그런 시간이 없어서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내가 방학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다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교육대학원을 등록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교사가 되었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1년에 2달만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직진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건강과 재정이 삶을 흔들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가 너 열심히 살았다고 훈장 주나요? 그 훈장은 내가 받는 훈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는 그런 훈장이에요. 근데 그 훈장 외에 어떤 것들이 따라옵니까? 너무 열심히 살면 건강이 흔들리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는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길고 긴 40대의 겨울을 그렇게 지나게 되는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미드죠. Winter is coming. 뭐죠? 왕자의 게임 그 앞에 있는 포스터예요. 거기서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겨울을 40대에 맞이했어요. 40대에 시어머니 간병. 저희 시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참 좋으신 분이었고 넉넉한 분이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파킨슨 병을 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5며느리의 넷째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간병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해야 됐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간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넘어지고, 파킨슨 병은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그 넘어진 부분을 비닐로 싸고 랩으로 감고 하면서 또 씻기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6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줌에 남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되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해외로 근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해외라는 낯선 곳을 중국으로 갈 때도 그랬고, 베트남으로 갔거든요.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고, 혼자 지내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해외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견뎌야 되는 모든 의무는 저의 몫이 됐어요. 엄마도 아팠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아프셨고 엄마도 아팠는데 양쪽 다 파킨슨 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삶을 지나면서 엄마가 넘어졌거나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총총거리면서 뛰어가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금금 늘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같이 파킨슨이 오고 그리고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아버지가 무너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세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너지셨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사람은 꿈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꿈은 왜 소중해요? 꿈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근데 앞날을 들여다봤을 때 앞이 깜깜한 이 현실에서 엄마의 건강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어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지켜보는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폐업을 했고 해외 근무를 하면서 1년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몇 년만 좀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했을 때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독박 육아를 하면서 이 삶을 지나와야 됐어요. 그때 제가 이 40대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긴 거예요. 앞이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건강마저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제 저녁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날들이 있었고 이런 삶들을 맞이하면서 진짜 winter is coming이 아니고 이미 winter is here. 정말 겨울이 여기 왔는데 이 겨울이 도대체 언제 끝나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40대의 긴 겨울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세요. 저희 엄마인데 이제 이게 SRT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는 그런 차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모습인데 사실 이 이면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제가 모셔오겠다. 아버지 좀 쉬시라고. 무얼 하든 좋으니까 아버지 정말 쉬시라고. 저희 엄마가 밤에 잠을 한 5번 이상 깨요. 저희 아버지는 잠을 못 자요. 거의 낮에 잠깐 잠을 자야 하고 잠을 잘 수 없어서 제가 모셔오겠다고 왔는데 저희 엄마 안 오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딸집이 좋아도 이 환자들은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면 막 엄마 서울에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수 없는 몸인데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왔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기쁘게 왔지만 막상 또 올라와서는 많이 또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올라오는 기차에서만큼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랑 제가 일주일을 지나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엄마를 울산역에서 픽업을 해서 걸어가시는데 이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모님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고 싶다. 그냥 가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진짜 저는 뉴스에 나오는 일이 생길까봐 늘 불안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고 저희 아버지는 울산에 있고 한데 항상 불안하고 그런 힘든 삶을 40대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구나. 저희 어머니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병간호 다 하고 진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똥오줌 다 받아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산 효부였거든요. 그리고 정치인 남편을 뒷바라지기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썼던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에게 왜 이런 인생에 고통이 주어지고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지 않지? 이런 인생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저에게 많이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즈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우리 초등학교 저희 자녀의 친구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는 재혼을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꺼이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보다도 그녀를 엄마처럼 열심히 잘 섬기고 따르고 정말 행복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또 생각을 했어요. 난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칭찬받고 소중히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간 덕택에 정말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기를 정말 옆에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의 케이스 저희 시어머니랑 보면서 진짜 40대는 내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희망과 꿈이 연결이 되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인형과 같다. 저는 40대를 감정을 다 죽인 채로 인형같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을 썼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교사로서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저를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아무도 제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걸 드러낼 의미도 없고 드러내야 될 이유도 없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삶은 많이 우울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이 우울의 늪에서 각자 살아내기 바쁜 그런 삶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사만 12번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시골에서 상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사만 12번을 했고요. 아직도 내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2년 후에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제 집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메나테크 덕분에 기꺼이 잘 들어가고요. 저는 이사만 12번 했으니 이사 체크리스트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저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이거 달인이 됐어요. 저는 이사하기 전에 이렇게 집에 벽면과 도치도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그리고 애들 보고 자기 이제 책상 들어갈 거 조립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12번째 이사를 했으니 앞으로 맞이하는 13번째 이사는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인생 왜 이런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삶이 있다면, 이렇게 힘든 삶이 왔다면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어디 가요? 사주 보러 가죠. 점 보러 가죠. 네, 여기 크리스천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주나 점을 보러 갑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저도 대신 차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타로를 보러 가죠. 저는 타로를 배우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좀 아끼고 그리고 제 삶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타로를 보러 갔죠. 그리고 또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이 인생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또 책을 보겠죠.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도 배웠어요. 네. 여러분, 저는 사주를 보러 가지 않았어요. 이 사주를 좀 배워야겠다. 이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주도 저는 배워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그것을 타로에서도 얘기했고 사주에서도 운명을 거스르는 방법이 있고 마음의 역설이라는 제 파트너가 썼던 그 책인데요. 마음의 역설이라는 이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 왜 이런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질문을 던지고 알아보면서 하나의 사실을 알아냈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 시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고쳐먹게 됩니다. 포장지가 뜯기 어려울수록 더 멋진 선물이 들어있다. 너무 포장 예쁘죠? 이 문제라는 이 포장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선물이 주어져도, 문제라는 선물이 주어져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뭐 그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포장지를 대신 뜯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인데 좀 네가 좀 해줘. 이렇게 문제를 외면하고 대신 뜯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문제라는 선물을 기회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라는 선물을 기회로 받은 사람.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문제는요, 그 문제 덕분에 그 사람과 더 끈끈해질 수 있어요. 내가 집에 이자를 내야 되는 삶인데, 이자를 내는 삶을 맞이했을 때, 이자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걸 더 열심히 삶의 동력으로 삼아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영 중에서 이 문제라는 선물을 기회로 받은 사람, 특히 이 메나테크에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더 이상 때문에로 우리가 무릎을 꿇지 말고 문제 덕분에라고 기지개를 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2019년도에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우연한 인연과 초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스폰서이신 우리 노주영 박현민 스폰서님, 김준영 원장님, 그리고 저의 또 파트너인 조수진, 또 우리 대표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메나테크를 우연히 시작을 하게 돼요. 그 시작은 건강이었죠. 제가 무엇보다도 건강에 너무나 절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건강이 무너졌을 때 이 건강이라는 이슈로 김준영 원장님 그리고 노주영 박현민 사장님과 연결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덕분에 저는 또 이렇게 또 한 분의 스폰서를 만나는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죠. 근데 사진이 좀 여러분들이 보니까 세 사람 다 진짜 너무 잘하지 않아 변하지 않았어요? 네, 언제 이런 시절이 있었나? 우리 노정 스폰서님, 우리 또 정일자 스폰서님 흑역사가 여기 좀 나타나긴 하는데 기꺼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메나테크를 하면 이 모습은 과거죠. 더 이상 현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되 또 뭘 가져갈 수 있어요? 미모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저 예쁘다고 하셨죠? 이 모습보다는 지금이 낫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우연한 인연과 초대를 통해서 메나테크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인생의 동반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광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유전적으로 묶여있는 이런 찐 가족이 있고요. 어느 정도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무언가 끈끈하고 동반자이고 때론 가족 같고 어떨 땐 때론 또 원수 같기도 하죠. 근데 그건 잠시죠. 이렇게 이런 동반자의 삶의 길로 제가 안내되는 이런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뻔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디로 길을 돌려야 되나요? 꿈에 있는 인생으로 방향키를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지대에서 도전하는 삶을 가야 돼요. 제가 인형의 테두리 안에 그렇게 있었을 때 그곳이 안전했지만 그곳은 어땠어요? 도전은 없었죠. 근데 도전하는 삶을 맞이했을 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나만의 꿈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요, 주로 안전지대 밖에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 바깥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네. 자, 학교라는 틀보다는 학교 바깥이 좋아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생의 좋은 것들을 밖에서 요만큼 주어진 것보다는 이거 바깥을 떠났을 때 엄청난 세상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를 떠나야 돼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꿈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꿈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꿈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꿈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의사들이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고 일이 필요하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일단 왜냐하면 교사라는 일이 너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좀 다른 일을 해보자. 근데 함께 만나서 초대돼서 왔던 분들을 보니 밝고 재미가 있어.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니 뭔가 희망이 생기고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문제 하나는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꿈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메나테크 안에서 어려웠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메나테크 안에서 일이라는 걸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직장 생활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데 왜 사랑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일만 잘하면 되지? 하는데 이 메나테크는 사랑하지 않으면,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스폰서를 감사로 맞이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상한 일이더라고요. 스폰서십이랑 파트너십 관계도 정말 헤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았고 그 속에서 제가 보다 보니 나는 감정소통이 좀 많이 어색하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내가 STP에 문제가 있나? 왜 소개가 안 나오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죠. 제가 좀 단아해 보이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가 STP를 하면 초창기에 그래, 너는 나한테 이걸 설명할 뿐이지만 너는 내가 안 해줘도 다른 사람 많을 거야. 그리고 너는 네가 알아서 잘할 거야. 이러면서 소개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STP를 할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무언가가 필요하구나라고 또 느끼게 되죠. 그리고 긍정 마인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연습해야 긍정 마인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긍정 마인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꿈을 꾸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꿈이라는 게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필드를 다닐 때는 여러분 우리 화이팅! 근데 이 화이팅 한다고 화이팅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짜 변화가 있고요. 보통 변화가 있고요. 진짜 변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변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잘할 수 있어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건 보여주는 걸 뿐이에요. 가슴 안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냥 그렇게 쇼를 했기 때문이죠. 보통 변화는요.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물리적인 변화는 뭐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내가 GED가 됐는데 예를 들면 내가 SED였는데 예를 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번 달은 좀 더 잘해서 시간을 들여서 성장을 한 것 같아. 하지만 그 성장의 크기가 열심히 노력한 어떤 내가 그냥 열심히 다녔던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대비했을 때 나타나는 게 보통 변화예요. 반면에 진짜 변화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의 내와 내가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타오르고 이 메나테크가 너무 좋고 내 머릿속에 동그라미를 그려서 어떤 사람을 내가 이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될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이런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짜 변화, 보통 변화, 진짜 변화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꼭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느끼고 나서 변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메나테크랑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연애를 해야 되겠다. 메나테크랑 연애를 하면 내가 변화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메나테크랑 나는 연애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조선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는 감옥에는 못 갔어요. 아니 군대에는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연애를 하기로 했는데 군대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저는 연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애를 왜 하냐면 우리는 연애를 할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진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의 목적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거든요. 연애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자신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남자에게만, 그 여자에게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결국은 이 연애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메나테크랑 연애를 하면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행복해지기로 그래서 나는 연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애하면 이런 일 일어나죠. 희노애락. 정말 그 사람이 미친 듯이 같이 있으면 좋았다가
즐거웠다가 기뻤다가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픈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연애할 때 과정이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을 차별하지 않아야 연애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맨하테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도 있고요.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일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맨하테크를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희노애락을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과정입니다. 사계절이 있듯이 희노애락은 모든 인생에 존재하고요. 모든 사업에 존재하고 모든 직장에 존재해요. 그럴 때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을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에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행복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랑 사업을 해야 행복해요. 여러분들 스폰서들, 파트너들 사진 엄청 찍어주죠. 이미 행복하고 이미 연애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맨하테크랑.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들과 사업을 하면서 행복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고마운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인지 사업할 때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고마운 사람은 고맙지만 그냥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고마운 빚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요, 내가 자꾸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트너이자 스폰서로서 고마운 존재로 남을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을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마운 사람인지 필요한 사람인지 꼭 구분해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맨하테크라는 이 사업, 맨하테크와 함께하는 연애에 녹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그것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Y가 아닌 무엇부터 생각해요? 내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지부터 생각해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죠. 근데 무엇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네네. 네. 됐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Y를 통해서 변화를 맞이하고 삶의 목적을 찾는 확실한 이유를 얻죠. 당신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은 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돼요. 이렇게 꿈을 들여다보면서 당신은 Y를 통해 마침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거예요. 저처럼. 그렇게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찾아줄 인생의 열쇠는 Y로 시작하고요. 그 Y는 HMD 시스템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PD 세미나를 왔잖아요. Y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의 시작의 1단계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리비의 최소의 법칙이죠.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정말 우리가 잘 나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잘 나가지만 그 이면에 열등감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핍을 에너지로 바꿔서 이게 자신감의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가 이 사업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이렇게 높이 차 있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이거 하나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게 다 차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하나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통을 채워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로 여러분의 삶을 맞이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팀 사업이라는 정말 뜨거운 이 사업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은 동반 성장해야 돼요. 절대 고립되어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협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해요.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완전한 성공을 얻은 겁니다. 포드가 눈부시게 발전한 시기가 토머스 에디슨과 친구가 된 무렵이고요. 윌리엄 버러스 등 훌륭한 인재를 만난 후부터 큰 성공을 얻었다고 해요. 그만큼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스폰서가 보이고 여러분의 파트너가 보이죠. 정말 이 동반성력 협력자, 좀 유식한 말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눈덩이를 이렇게 굴렸을 때 지금은 미세하지만 굴리고 굴렸을 때 이것이 정말 20년 후, 10년 후에는 엄청난 크기로 여러분의 사업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 그리고 복리로 돈을 불어나는 걸 빗대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기꺼이 그걸 5년 뒤, 10년 뒤에는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에 두신 이 여러분의 협력자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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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는 골드피디 축하합니다. 네, 오늘 골드 PD를 맞이하는 저희 스폰서님이에요. 이렇게 정말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너무나 기꺼이 축하해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동반 성장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예요. 오길택, 이하나, 피디성치 축하합니다. 자, 오길택 리더님이랑 이하나 리더님이 PD 성취한 날 저희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인바디 결과가 좀 있지만 이날 저희가 좀 치팅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날이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멀리 인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저 멀리 그 또 위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달려와서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자,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건강걷기 대회도 이렇게 저의 친구, 그리고 파트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이 동반자의 협력의 관계를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이 조수진 대표가 쓰러지지 않게 제 허벅지로 엉덩이를 받쳤어요. 정말 제대로 제가 동반협력 했거든요. 기럭지가 길어가지고 제가 받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저의 형제 리더 그룹,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웃음이 함께 있는 저희는 동반협력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표정 하나하나가 다들 너무나 기쁘고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꿈이라는 이 스노우볼을 굴려서 우리의 10년 뒤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는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섬김과 확신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성장시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오직 이거라는 거. 그래서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식은요. 자,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10년 뒤, 5년 뒤에 남아있을지 상상하시고 그 상상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기뻐 보시고 미소 지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이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공할 수 있고 따뜻한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너의 시작이 남보다 늦고 낮고 느릴지라도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초반에 전력 질주하는 사람, 후반에 전력 질주하는 사람, 꾸준히 가는 사람,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축하받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맞이할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떨어질 때 충전하러 가셔야 돼요. 저처럼. 저는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렇게 충전하러 갑니다. 이렇게 상담 받으러 가고 충전 받으러 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또 이런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에너지가 떨어질 땐 스폰서 찬스를 꼭 이용을 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드림 생각해 봅니다. 저의 드림 컴트루. 자, 드림 이겁니다. 저도 이런 드레스가 어울리는 몸으로 좀 거듭나야 됐고요. 아까 처음에 만났을 때 제 모습이었으면 상상을 못했겠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실 분 모르겠지만 저는 겨울 3개월은요.
컬럭컬럭거리고 지내요. 제가 점막이 되게 안 좋거든요. 제가 거의 5살 때부터 이렇게 진짜 콜록콜록거리면서 살았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을 희노애락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3개월은 좀 해외 가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제 삶의 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 집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 테이블을 놓고 저희 파트너들과 본 미팅을 하고 그리고 무언가 이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힐이 어색한데 힐도 신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고 싶고요. 그리고 김혜수가 동안의 상징이잖아요. 제 삶을 좀 동안의 상징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싶습니다. 저는 2023년도 GIP 때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이 GIP를 다녀왔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도 잘 성장해 주었어요. 아빠의 부재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 주었고요. 덕분에 저희 남편은 외국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오는 이 순간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가졌겠죠. 그걸 희생한 대가로 지금 우리가 편안한 이런 삶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랑 거의 1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그만큼 소통을 잘했고 그 관계에 공을 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삶이 더 풍성하게 맺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아이들 덕분에 힘을 내서 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있죠.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저는 되게 해외여행이나 이 세계 일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과도 영어과로 갔지만 저는 정말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느끼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메나테크가 26개국에 진출해 있네? 아, 그러면 나는 메나테크 사업하면서 세계 일주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동남아를 좋아해요. 따뜻한 나라가 좋기 때문에 다행히 아시아 퍼시픽에 또 동남아에 많은 또 메나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나테크를 앞으로 이제 태국이 그리고 앞으로 또 수많은 나라들이 또 되면 이 안에서 정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제가 혹시나 나중에 줌으로 태국이나 이런 곳에서 줌 미팅을 하더라도 제가 이 겨울에 왜 저기 가 있는지를 이해를 하면 그게 저희 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캠핑카를 하나 가지고 싶어요. 제가 좀 앞으로 몇 년 뒤에 좀 더 성장하고 나면 캠핑카를 가지고 오늘은 이 파트너를 데리고 단양으로 오늘은 저 파트너를 데리고 강릉으로 가서 그들과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많은 곳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잘 지낼 거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 또 무럭무럭 2세 사업가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단순히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가족 사업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스노우볼 이펙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경지가 정말 엄청나게 커지는 멋진 사업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2024년 GIP 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다 같이 비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5년, 10년 후 나의 모습 상상하는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안전지대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뭘 하시면 되냐면 앞서 사랑을 키워야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일에 빠져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다는 분? 자야. 너무 빨리 손을 들었다. 제가 치약을 좀 들려고 했는데. 네. 네. 지금까지 메나테크에서 연애에 빠지신 브론즈 PD 유충희 대표님께 감사의 뜨거운 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충희 대표님 잠깐만 나와주세요.